자, 용어의 정의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 설명드린 안전보호에 대한 그 부분이 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KC 규정에 보시면 이제 기본 보호라고 나와 있죠. 이 기본 보호가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의 영상에서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였었죠. 이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고장 시에 노출 도전성 부분에 접촉을 했을 때에 이때 이제 그 감전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거였었고요. 요번에 직접 접촉 보호, 기본 보호는요. 고장 운전 시가 아니라 정상 운전 시에 그 다음에 노출 도전성 부분이 아니라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충전부라고 하는 것은 뭐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전압이 가해져 있는 상태. 쉽게 이야기하면 전선인데 나전선. 나전선이라는 건 피복이 없다라는 거죠. 절연체가 없이 나전선인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아니면 전동기인데 전동기에 이제 카바가 없이 안에 코일만 감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에 있는 부분을 충전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충전부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감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충전부를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가 직접 접촉인 상태인 겁니다. 이런 직접 접촉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기본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간접 접촉하고 동일하게 IC 6036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대책의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요. IC 규정을 보고서 다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앞에서는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해서 I1, I2, 그 다음에 I3, 그 다음에 I4, I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직접 접촉 보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1, D2, D3, D5, D4, D5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보호,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인 보호는 1에서부터 4까지 4가지 항목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D5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가 보호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이 4가지가 기본 보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D5라는 보호 대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D5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전공하신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전 보호 장비로서 감전에 대한 보호 장비로서 우리가 ELB라는 걸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ELB란 뭐냐면 분전반에 가시면 메인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MCCB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해서 나가는 이 모든 차단기들이 ELB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인허가를 받을 때 사용점검사를 받을 때 안전공사에서 여기에 ELB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전반의 분기선에 ELB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LB가 감전에 대한 주 보호 설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IC 60364에서는요, 이게 주보호가 아니라 뭐예요? 추가적인 보호 장비다. 이건 뭐냐면 D1, 2, 3, 4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ELB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ELB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보호 장비로 감전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설비가 ELB가 아니라 MCCB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IC 규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KC 규정을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강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직접 접촉 보호라는 것은 이제 좀 지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접촉 보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전부에 사람이 직접 닿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계가 뭐 어떤 장비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이거나 이러한 것들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현재 가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압이 가해져서 가압이 돼서 여기에 얘들이 이제 어떤 저항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압이 돼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충전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충전된 부위, 즉 충전부에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감전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접촉을 해서 누전 차단기에서 차단해주는 게 1차적인 어떤 그 보호 대책이 아니라 애당초 여기에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절연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 충전부의 절연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선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게 절연체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가는데 XLP라는 가교 폴리에틸렌이라는 절연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금속 시스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깥에 합성 PVC, PVC로 까만색으로 우리가 그 피복을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절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충전부에 사람이 직접 닿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격벽이라든지 외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케이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나 차단기나 뭐 이런 위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큐비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지 않습니까? 이 안에 외함 안에 금속재 외함 안에 이러한 장비들 여기 문짝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방호 설비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금속 배관 안에다가 케이블을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합성 수지관이라든지 뭐 케이블 트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트라든지 이런 쪽에 집어 넣어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고요. 또 외부에서 어떤 그런 그 충격이라든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절연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한 보호. 뭐 앞에 있는 격벽이나 외함도 장애물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어떤 그 격벽을 쌓지 않거나 외함을 쌓지 않더라도 이 앞에 어떤 그런 그 칸막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뭐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둡니다. 둬서 사람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이게 장애물에 의한 보호고요. 그 다음에 손에 접근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즈 리치라고 하는데 뒤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장애물이라든지 격벽이나 외함을 두더라도 사람이 이 장애물에 가장 가까운 인근에 이렇게 접근해서 팔을 뻗었을 경우에 이 충전부가 닿을 수 있는 닿는 상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사람이 충전부에 닿지 않게끔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이격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그 공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손을 뻗었을 때에도 닿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손에 접근한 게 외측 시설에 따른 보호라고 해서 D4에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또 상세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전에 좀 미약하다. 안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 외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누전 차단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D1서부터 D4까지 이러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기에 충전부에 접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 지역으로 뛰어넘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또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접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감전이 돼서
누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 몸을 통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 시간 안에 얘를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전 차단기의 역할이다. 누전 차단기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누전 차단기를 주 보호의 어떤 시스템 안에 넣은 게 아니라 추가적인 보호 설비로 넣느냐, 규정을 했느냐. 자, 그 이유는요. 누전 차단기만으로는 완벽하게 감전에 대한 그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전 차단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가 붕괴로에 적용되는 이 누전 차단기가 일반적으로 정격 감도 전류는 30mA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정도의 동작하도록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인체 허용 안전 전류의 한계량을 한 50mA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안전 한계 전류치를요. 50mAs로 보는데 여기 안전율 1.67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한 30mAs,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와 시간을 같이 이제 곱해가지고 전류량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거든요. 요 정도 이내의 전류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격 감도치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30mA 곱하기 0.03초를 곱하게 되면요. 얘가 0.9mAs로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규정치가 허용 한계치가 30mAs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게 30mAs라는 요 전류가 ELB에 의해서 누전 차단기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전류가 아니에요. 정격 감도 전류예요. 이건 뭐냐면 3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을 하는 전류이지 그 몸을 통해서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30mA 이하로 억제한다라는 건 아니야. 단지 동작만 한다는 얘기. 0.03초 이내에.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설비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있고요. 누전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인체를 통해서 흘렀는데 이 전류가 30mA 이상일 경우에 동작하게 되는데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1A의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전 차단기는 0.03초 내에 동작하지만 자, 이랬을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0.03초에 동작한다라고 했을 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의 양을 계산해 보면 1A 곱하기 0.03초 동안 흐르니까 얘가 30mAs라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인체의 한계값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류가 이거보다 높아져서 2나 3이나 4나 5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값인 예를 들어서 3A의 전류치로 이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90mAs의 전류가 흐르면서 허용 한계값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만 설치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의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그 다음에 D5를 추가적으로 취해주는 게 좋고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설치하게 되면 안전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 시에 누전 차단기를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안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접촉 보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KC에 나와 있는 규정만 용어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KC에 나와 있는 그 정의만 두 줄만 딱 쓴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적용되는 IC 60364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 60364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답안지에 이 그림도 넣어주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도 부가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기술사 공부는요, 준비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훈련해 가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접촉 보호에 대한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